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서울 마포에 있는 깨비도랑입니다. 네, 선생님. 네. 그 박근혜 전 대통령님 네. 공수가 맞았었잖아요. 그 조회수 엄청 잘 나왔더라고요. 네. 30 몇만 회인가? 공수가 맞았었는데 네. 혹시 올해는 혹시 진짜 사면을 할 수 있는지. 올해 네. 제가 그때 그 국정원 얘기도 하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그 박 전 대통령님 그 지지자 친구들이 되게 좋아하시긴 하는데 저 근데 저는 사실 정치적 색깔이 전혀 없어요. 전혀 없는 사람이고 사실 크게 관심도 없어요. 왜냐면 잘 모르니까 뭐 그냥 서민이죠. 그리고 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정치인도 저는 없습니다. 사실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정치인도 없습니다. 그리고 그만큼 정치에 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저는 항상 신랑 있게 물어보고 공수를 드리잖아요. 저번에 제가 곧 그 재판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 공수가 한 일주일 차이로 맞았죠. 제가 먼저 말하고 나서 재판에서 이제 결과가 나오고 이제 뭐 서서히 이제 순을 밟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비밀의 키가 있긴 있어요. 저도 신령님한테 들은 건 있는데 이거는 천기누설. 뭐 본인이 아니면 제가 직접 얘기할 수 없는 부분. 그 의사도 그렇잖아요. 큰 병에 대해서는 본인한테 직접 말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. 이거는 천기누설. 방송에서 말할 수는 없고 본인한테는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거. 그리고 우리 박 전 대통령님이 뭐 올해 안에 좋은 일들이 있으실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올해는 반흉의 반길이에요. 반흉의 반길이란 무엇이냐? 한 가지를 잃어야 한 가지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. 그럼 이건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. 본인의 사람을 잃고 사람을 얻으면 괜찮아요. 정말 잘 버텨나갈 수가 있는 건데 건강을 잃고 뭐 구속된 게 석방이 된다 이런 식이면 사실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거든요. 사람이 뭐든 건강해야 할 수가 있어요. 돈도 아무리 많아도 돈을 건강해봐야 한번 써볼 수가 있잖아요. 근데 건강하지 않으면 그 다 병원비지. 내가 뭐 먹고 놀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. 뭐 내가 즐기고 쓰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뭐 뜻이 있어서 봉사에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. 내가 건강해야지 뭐 돈도 내 자유롭게 써볼 수도 있는 거고 건강해야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 거고 한데 건강을 잃고 석방을 하면 좀 힘들 것 같고 올해는 굉장히 이분한테 한 가지가 잃어야 되는데 잃기가 좀 힘든 시국이잖아요. 그리고 사실은 지지층이나 세력층이 굉장히 두터운 건 뭐 저도 한국 국민이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알고 있습니다. 가끔 서울 시내 다니다 보면 버스가 지나다녀요. 굉장히 큰 버스인데 테이핑이 돼 있어. 근데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얼른 석방하라 뭐 이런 테이핑이 돼 있고 막 구호를 외치는 이런 뭐 분들도 봤고 그리고 그 영상에 한 500개, 600개 정도 댓글이 있잖아요. 다 뭐 맞아요. 이제 뭐 때가 된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꼭 죄를 물으라 하면 이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었던 그때 당시에 그냥 정확히 나와서 해명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때는 굉장히 그분의 기운 자체가 여러 세력들이 한 분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굉장히 모함이 많았잖아요. 그리고 시비 구설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였잖아요. 이럴 때일수록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해명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. 그 시기를 본인이 조금 잘못 짚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근데 기회는 또 오고 있어요.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박씨 가문이 굉장한 가문이잖아요. 그리고 제가 이번 편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돌아가신 분들의 산리소예요. 산리소. 그 명당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청자분들이 우리나라의 명당이라는 건 굉장히 존재하고 있습니다. 왜 장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 아실 거예요. 그 터가 진짜 대박나는 터인지 주변에 똑같은 장사를 하더라도 이 터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성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집터도 마찬가지예요. 옛날에는요 하숙하던 시대를 우리 피디님이 알지 모르겠는데 대학가 근처에는 하숙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. 근데 뭐 연대 고대 요 근처 하숙집은 엄청 난리가 났었겠죠. 그리고 특히나 이 방에서
줄줄이 뭐 사법고시를 패스했다, 뭐 잘 돼서 나갔다,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. 뭐 수석 졸업했다,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. 이런 자리는 진짜 그 아무한테나 주지도 않아요. 그 본인 지인들한테 넘겨주고 이렇게 되지. 그렇게 집에도 터가 좋은 터가 있는 반면 제일 중요한 터는 사실 산소의 터예요. 돌아가신 분들을 어느 자리에 모셔드리느냐. 요새는 거의 다 납골을 하죠. 화장을 해서. 왜냐면 산소 쓰기가 땅값도 문제지만 관리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내에 대해서는 괜찮지만 내 후손들은 이걸 못 지킬 것 같으니까 괜히 잘 있는 산소를 다시 파헤쳐서 화장을 해서 납골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, 여러분. 근데 이게 너무 안 좋은 게 이런 걸 산소에 탈이 난다 그러는 거거든요. 산소에 탈이 나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. 대표적인 예. 이거 저는 정말 근데 예를 들기에도 조금 너무 현실 얘기라, 이거는 최진실 우리나라의 굉장히 그 대스타였잖아요. 네. 자살을 했죠. 안 좋게 가셨죠, 이분이. 굉장히 안 좋게 가셨는데, 이분의 묘를 어떤 그 스토커가 팠다는 옛날 그 뉴스 보신 적 있나요? 이분의 묘가 파헤쳐지고 나서 집안에 또 우환이 끊이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. 그런데 이걸 이 후손들이 스스로 우리 조상들을 파헤쳐서 이 묘자리가 관리가 안 될 것 같으니까, 내 자식들이 이걸 관리를 못 할 것 같으니까 화장을 해서 다시 납골을 한다든지 가족묘를 한다든지, 제일 안 좋은 건 뿌려드리는 거. 저는 그게 정말 이게 제가 무당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일반인이 듣기에도 좀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안 드시는지 모르겠어요. 돌아가신 분을 왜 자리를 잘 해놓고, 명당에 좋은 자리라고 해서 해놓고 다시 파서 다시 화장을 해서 그 뼈가루를 또 어디다 모셔드리는 것도 아니고 다 그냥 허공에다가 뿌리든지 물에다 뿌리시든지 막 그러시는 분들 있잖아요. 이게 어떤 귀신이 씌어서 하는 행동이 아니면 제대로 내 조상님들을 좋은 곳에 모셔드렸다라고 판단하기가 힘들잖아요. 그냥 이거는 학문이 없는 그냥 어린애들이 듣기에도 그냥 날려드렸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, 좋은 곳에 내가 잘 모셔드렸다,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 했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힘든 관점이잖아요. 근데 이 박씨 가문은 산소 자리를 아주 잘 쓰신 것 같아요. 그래서 고비가 와도 세상 사람들은 다 고비가 와요. 부자도 고비가 오고요, 돈이 없는 사람들도 고비가 오고요, 그리고 가족이 화목한 사람들한테도 고비가 와요. 이 고비가 조상님의 어떤 은덕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냐, 내가 업을 잘 닦아서 내 때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해서 내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냐는 본인들 선택인 거죠.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너무 장황하게 설명이 길어졌는데, 박 전 대통령님은 조상이 도와주시는 분이에요. 그러니까 올해 안에 어떤 걸 하나를 잃고 하나를 얻을 수 있는 이런 해운이다, 이런 기운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,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, 여러분들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팩트는 산소를, 명당을 잘 찾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 집 안에서의 터도 물론 중요하고,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장사의 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, 그거는 현실 세계에 있는 분들이 어떤 좋은 자리를 차지해서 잘 살 수 있냐의 문제인 거고, 조상님들, 내가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을 어느 곳에 잘 모셔드리고 그분들이 잘 안착을 하셔야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걸 본인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본인들이 이 편을 보고 많은 걸 깨달으셨으면 좋겠고요. 산소 자리에 우리 부모님들이 계신 산소 자리가 잘 계신 곳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영혼을 볼 수 있는 무당 마포에 있는 깨비도령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얼른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. 시청 감사드립니다. 마포에 있는 깨비도령이었습니다.